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트 계층, 자본가들, 그리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원시자본 축적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원시자본 축적이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사회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을 팔 필요도 없고 시간, 체력, 심지어 존엄성까지 팔아서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본에서 나오는 이자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미디어가 끊임없이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억, 50억도 아니고 저택이나 슈퍼카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욕구가 낮다면 시골에서 살아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쓰면 됩니다. 약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연 6%에서 7%의 이자를 받으면 매달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3년 동안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으며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수동적 소득을 가지게 되고 모두가 자유로워진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공장에서 일하고 누가 사무실에 앉고 누가 거리에서 뛰어다니며 누가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씩 일하며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은 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부를 재분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서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노동자로 남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든 도구, 모든 미디어, 모든 광고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시 자본 축적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첫 번째 쇠사슬, 소비주의와 선전기계, 소비하라. 이것은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저축을 구식이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디어, KOC, KO에 영화 등을 통해 당신의 머릿속에 이런 독성 신념을 주입합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 집과 차가 있어야 사랑을 얻는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이다. 청춘은 한 번뿐이니 마음껏 써야 한다. 그들은 소비를 성공의 기준으로 만들고 쾌락을 청춘의 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워집니다. 뒤처질까봐, 남들과 다를까봐, 40살에 차가 없으면 실패자로 보일까봐, 고급 리조트에서 힐링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당신은 그 경쟁에 뛰어듭니다. 소비하고 쇼핑하고 허상의 가치를 쫓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당신은 좋은 스마트폰과 화려한 여행사진, 그리고 텅 빈 통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본 축적의 기회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쇠사슬,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의 함정. 당신이 저축을 시작하면 그들은 두 번째 쇠사슬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35만 원이 생기면 화살표 휴대폰을 바꾸라고 하고 350만 원이 생기면 화살표 차를 사라고 하고 3,500만 원이 생기면 화살표 집을 사라고 합니다. 안정이 먼저다.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투자, 소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돈을 전부 빼앗는 것. 당신은 차와 집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30년짜리 노예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상사에게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3개월만 실직해도 은행이 집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쇠사슬을 차고 이 시스템에 완전히 묶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급 채무자입니다. 세 번째 쇠사슬, 4분면 구조. 이것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설명된 것처럼 사회는 4그룹으로 나뉩니다.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시스템은 3번과 4번이 이익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1번 그룹이 필요합니다. 두 쇠사슬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당신을 노동자로 묶어두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원시 자본 축적의 함정입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버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탈출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매우 지루합니다. 저축입니다. 저축은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 공격적으로 저축하여 사고를 해방하라. 당신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기느냐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월급이 150만 원이면 160만 원을 쓰는 것, 돈을 벌자마자 바로 써버리는 것, 빚을 내서 청춘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과시욕과 비교심이 당신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사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 걸까? 할부 결제를 하려 할 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경험을 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미래의 일부를 팔고 있는 걸까?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모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이 당신을 바로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축이 5천만 원이 되면 나쁜 상사를 만나도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되면 의미 없는 프로젝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이 되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쉬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할 시간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청구서에 쫓기는 사람은 절대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길을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내일 먹고 살 걱정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야만 사고가 자유로워집니다. 2단계, 시간을 활용해 가치의 밀도를 높여라. 이 단계가 당신이 단순한 부품이 될지 아니면 창조자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시간에는 밀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1시간은 몇만 원의 가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의 1시간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이 항상 낮은 가치의 시간만 팔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제 당신은 1단계에서 모은 해방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3년 또는 5년의 시간을 사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더 이상 의미 없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하지 마세요.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코딩, 디자인, 영상 편집, AI, 세일즈, 마케팅, 데이터 분석, 법률, 시장 가치가 높은 기술을 배우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차를 사고 집을 삽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숨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술, 그리고 두뇌입니다. 3단계, 생산성의 양자도약. 3년에서 5년 동안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생산성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하루의 가치가 이전의 10일, 30일, 심지어 1년과 맞먹게 됩니다. 높은 차원의 시야는 낮은 차원의 노력 한계를 압도합니다. 당신이 AI 전문가라면 1시간의 가치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십억 계약을 성사시키는 세일즈 전문가라면 1시간의 가치는 단순히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로 원시자본 축적을 달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기 사업자에 가까워집니다.
외부 일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를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월 5천만 원을 벌고 3천만 원을 저축한다면 단 2년 만에 7억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보셨죠? 시스템은 당신이 30년을 쓰게 만들지만 현명한 사람은 7년이면 충분합니다. 4단계 축적 완성과 이동. 2년 후 7억 또는 10억이 생겼다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당신은 이미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자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부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통제와 냉정함입니다. 당신은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군중 심리와 싸워야 하며 비교, 질투,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소비주의 시스템과 싸워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그 시스템에 갈려나가는 부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 번째, 저축부터 시작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